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부동산 때문에 너무들, 요즘뿐이 아니죠. 요 몇 년 동안 늘 부동산 때문에 너무들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요. 네. 오늘 그걸 한번 싹 말끔히 해소해 주실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고정환 원장님이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께서는 실제로 얼마만큼의 부동산을 얼마만큼 어디에 가지고 계신지 요걸 알려주시면 진짜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어디에까지? 네, 어디에 얼마만큼. 아, 네. 예, 저도 우선 뭐 이재용, 임혜진의 탐나는 일상. 네. 이 시간은 탐나는 재테크죠. 예. 네. 예, 제가 맡은 분야인데요. 이제 두 번째 함께 하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흐뭇하고 네. 영광입니다. 아, 예, 두 분 고맙습니다. 뵙는다는 생각에 예. 어제부터 많이 설레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런 것만큼 오늘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 선생님께서 그냥 느닷없이 저의 재산 상황을 이렇게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저격을 하니까 아니 좀 정말 뜨끔하면서 궁금해요. 그렇습니까? 저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러실걸요? 아, 네. 그러니까 답은 뭐 저도 부동산 전문가긴 하지만 네.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뻔한 답을 마음에 들지 않아 두리뭉실. 네, 오늘 그 답이 있는데요. 네, 적당히 이제 있다. 슈퍼 부동산이라고 해서 저는 뭐 아파트만 아파트, 토지 이렇게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본래 이제 분산 투자라고 그러는데 예, 저는 이제 단순히 이렇게 상품만 지역만 분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집중 투자를 좋아하고요. 네. 다만 예, 부동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용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도 있고 단독도 있고 뭐 빌라도 있잖아요. 네, 들은 것만 세 채네. 네, 상업용도 보면 건물도 꼬마 있으시고. 빌딩도 있고 상가주택도 있고 네. 또 다양하게 또 오피스텔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는 한 곳에 몰아있지 않고 이렇게 상품별로 좀 다양하게 이렇게 하면 분산 투자에 그런 의미에서의 분산 투자. 다만 예. 원칙은 제가 오늘 주제기는 합니다만 예. 반드시 성장 지역에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 수익과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라고 하죠. 자본 수익과 임대 수익이 높게 나오는 슈퍼 부동산만 고르고 골라서 그 오늘 이제 다 발표할 겁니다. 이 시간에 제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똘똘한 한 채씩 분산해서 근데 이제 거주 목적의 집이 아니고 부동산의 여러 형태로 분산해서 투자하신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요즘에 이제 다들 궁금해하는 게요. 부동산으로 그동안 너무 많이 시달려서 과연 언제 사야 되는가, 언제 팔아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이에요. 살 때인가 팔 때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못 산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팔 때인가 하다가 또 못 파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막 뭐가 바뀌면 또 달라지고, 또 뭐가 바뀌면 또 달라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혼란스럽죠.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오늘 또 제가 마침 이제 두 분께서 질문하는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는 원리나 법칙이 있을까? 이게 이제 저도 한양대 이제 도시부동산융합대원에서 이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데요. 있습니다. 그게 소위 이제 3대 투자 비법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시기 선택, 살 때인가 팔 때인가. 두 번째는 지역 선택입니다. 아까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부동산은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면 똘똘한 한 채라고 말할 때도 강남권과 마용 성광을 주로 들잖아요. 이 지역이 꼭 나오거든요.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세 번째는 상품 선택인데 저는 이름을 이제 슈퍼 부동산, 슈퍼 아파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소위 말하면 살기도 좋고 주택은 사기도 좋은 좀 까다롭지만 이 세 가지 삼박자 법칙을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우리 같이 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그러니까 성공 원리, 성공 법칙에 대한 이것들을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이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네. 5가지인데요. 실거래가만 보고 아파트를 사고 팔지 말라. 사람들은 보통 실거래가만 확인하고 내가 잘 아는 곳을 선택해요. 그러면 안 돼요. 투자 가치, 이를 내재 가치와 미래 가치라고 그러는데 좀 어렵죠. 사실은 진짜 집값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가투비란 말을 쓰는데 가성비라는 말에서 가격 대비 투자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이거 알 수 있어요, 지표. 그게 바로 뭐 홍보 같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방법론을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론도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때 이제 살집 팔집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정부로부터 돈을 싹 받아서 만든 게 있거든요. 네. 요거 한번 보십시오. 네.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무료니까 간단하게 입력해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집값입니다. 예. 두 번째는 본인의 생각이나 주관적 생각이나 경험이나 우리가 동물적 감각이라는 얘기를 의외로 많이 써요. 집회가. 이거 정말 믿을 게 못 됩니다. 지금은 말이나 감이 아니라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주먹구기식으로 자기 생각의 경험이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맞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면 딱 가는 인생 거예요. 같은 경우에 성공이 왔으니까 다행인데 이제는 사실은 변화무쌍하죠. 네. 또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힘을 빌리는 게 좋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이 1, 2년 앞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람 이제 안 돼요. 이게 단견적이에요. 그럼 몇 년까지 봐야 돼요? 적어도 10년 앞을 내다봐야 돼요. 5년에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을 한번 매입하면 보통 10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데 사이클이 보면 10년 주기설이 발견이 돼요. 제가 지금 그 사이클을 가져왔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값이 오르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5년 내지 7년 정도 오르면 나머지 4 내지 6년은 내리거나 하향 안정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내렸던 사이클이 더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앞에도 설명 한번 드렸던 것. 따라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집을 파는 시점은 적어도 10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만약에 1, 2년 오르고 그 이후에 내린다면 가정을 해보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죠. 예, 그리고 반대로 저는 중간에 오르지 않다 하더라도 10년 후 장기 투자.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 투자도 10분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면 10년, 그러니까 10년을 보유할 게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이런 유명한 어록을 남깁니다. 근데 부동산이야말로 장기 투자가 적합한 것이다. 오늘 그런 걸 좀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네 번째인데요. 현재 가치만 주관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역세권이니까 앞으로도 영원한 역세권이고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생각을, 이 고정관념이에요. 그렇죠. 역은 거기에 있으니까 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특별한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보다 미래의 변화 속에 미래의 이익이 있어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아니 근데 있지도 않은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내다보냐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통망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이 상권이 발달하는 걸 보면 되는데 쉽게 예를 들게요. 왜냐하면 현재 좋은 것은 이미 현재 가격의 거의 90% 이상이 반영이 되죠. 그렇죠. 반영이 되죠. 자, 예를 들게요. 지금 뭐 삼성동이나 잠실이나 말하자면 서울역이나 또 광화문이나 여의도나 청량리 이런 지역들, 핵심 지역들인데. 용산도 포함이 되고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이 되니까 GTX, A, B, C, D까지 있죠. 여기다가 새로 뭐 신분당선 연장선도 용산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인생 용산에 사신 거 아니까 제가 맞춤형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양재도 마찬가지예요. 개포고 이런 데도 지금 간다고요. 그러면 지하철이 보통 개통되면 집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15에서 23%가 올라간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지하철이 2개, 3개 만약에 새로 개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씩 더 올라가요.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이걸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의 역세권을 보는 것보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 1축, 2축, 3축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그 1축 같은 경우는 선안권이에요. 우리가 신안산성 같은 것들이 수혜를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 뭐 구로나 금천이나 이런 지역들이 관악이나 이런 지역들을 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2축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남이에요. 3축은 동대문이나 용산이나 또 이런 지역들을 지금 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의 변화가 많은 지역, 오늘 중요합니다. 미래의 이익은 미래의 변화와 미래의 가치에서 발생하고 미래의 변화가 많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그것은 교통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정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네.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 그러면 가장 좀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저는 실거래가만 보고 진짜 집값을 모르고 집을 사고 팔면 바보 된다라고 하듯이 네. 보통 사람들은 건물 가치에 비중을 두어요. 네. 근데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꼭 인식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파트 하게 되면 보통 나는 뭐 34평이다, 나는 48평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지금 오해와 편견이 비롯돼요. 그래요?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네. 건물이 아니고 네, 토지. 토지예요. 토지. 대지 지분이에요. 예, 오늘 엄청 중요한 비밀을 제가 밝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제가 사는 평수가 있는데 작은 평수가 더 값이 올라가요. 그게 토지를 많이 가지고 대지 있어요. 지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층 아파트, 그죠? 저층. 지금 이 말씀하시는 예, 거죠. 반포나 개포 같은데 일단지도 그렇고 저층 아파트가 더 가격이 비쌌죠. 막 13평, 15평이 더 비쌌죠. 예, 예. 지금 희한하게 작은 평수가 비싸더라고요. 지금 용산도 그래요. 신동아는 중층이지만 네. 이런 것도 그렇고 대부분 지금 뜨는 아파트들이 우리가 보면 아시아 선수촌도 그렇고 네. 잠실주공 5단지 이런 것들이 13 중층이기는 하지만 네. 과거에 오래전에 지은 탓에 예. 지은 덕분에 사실은 동간거리가 대지 지분이 넓어요. 아. 동간거리가 당연히 넓죠. 네. 이런 아파트가 건물 가치 때문에 지금 비싸거나 오르는 거 아니에요. 아. 좀 이해되셨죠? 예, 알겠어요. 땅값에 대지 지분이. 땅을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새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 개발 이익이 큽니다. 네. 소위 우리 조합원이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이 적거나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큰 것이죠. 네. 큰 주택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건물 가치만 보지 말고 토지 가치를 보라. 그게 오늘 우리가 얻는 깊은 통찰력이죠. 자, 시간이 지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반대로 가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그 돌직구가 뭐냐 그러면 지금 집을 살 때인가 팔 때인가 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마침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 만난다 그러니까 그거 물어봐 달라 그랬어요. 네. 요 그래프를 하나 예, 가지고 나오셨는데. 한번 좀 주목해야 될 이게요. 예. 한번 자세히 보면 두 가지를 이게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십시오. 이게 주택 매매 가격 지수인데요. 86년부터 통계가 나왔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연평균 상승률은 전국이 3.5, 서울이 4.1, 강남이 5%, 물가 상승률은 3.57이에요. 아, 이거 뭘 느끼세요? 지금 강남이 많이 오른 건 맞아요. 빨간 게 강남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전국 평균과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강남도 사실은 5%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3.5%니까 예, 그러네. 그리고 그걸 감안하면 전국에 비해서 강남만 유독 올랐다.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편견이에요. 사실은 장기로 보면 네. 조금 더 올랐을 뿐이에요. 이 말은 또 뭘 의미하고 있는가? 오를 때는 많이 오르지만 내릴 때도 많이 내렸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예를 하나 들게요. 여기서요. 음마 아파트를 예를 들게요. 예. 잠실주공 5단지 같은 예.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많이 이제 인구의 해자되죠. 예. 예, 그게 보면 2007년에서 8년에 이게 12억 같던 음마 아파트 31평이 2013년에 7억 2천까지 떨어져요. 5억 원이. 그래요, 지금 그때. 23억 가요. 에? 예. 또 2007년에 13억 했던 잠실주공 잠호단지라 네. 그러죠. 이게 13억 했는데 2013년경에 이게 약 8억 6천까지 떨어져요. 네. 그리고 결국은 지금 25억 가요. 네. 그러니까 강남은 3배쯤 올랐어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한 40% 반토막이 가까이 나요. 물가 상승.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자료가 많으니까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좀 더 강남 아파트가 굴곡이 심하죠. 네. 굴곡이 심하죠. 빨간 거 보세요. 올랐다가 훅 내렸다가 지금 빨간 줄에 이걸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네요. 제가 말이. 점선이 지금 강남이죠. 예, 빨간 거, 점선. 빨간 거. 예, 네. 그렇죠. 그걸 보면 이것도 지수로 보면 강남이 전국보다는 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것은 6.7과 5.2잖아요. 롤러코스터. 예, 그 롤러코스터죠. 네. 그러나 그렇게 많이 평균적으로 보면 강남이 그렇게 대세는 아니다. 1%도 더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저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그걸 뒤엎는 거죠. 예, 예. 반대되는. 근데 이게 진리예요. 이게 데이터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 앞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 이걸 보면 확실히 이제 이해가 돼요. 이때 주목해야 될 선이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 파란 선을 주목해 보시죠. 예, 예. 86년에 어때요? 집값이 올랐죠. 네. 이것만이 진리예요. 참된 멍게도. 근데 91년대에 툭 떨어지죠. 예. 이때 왜 떨어졌죠? 노태우 정부 때 200만 가구 나오고 분당 예산 30만 원 입주했잖아요. 네. 공급 앞에 장사 없어요. 아. 그런데 어때요? 98년 특히 이게 97년 말 외환위기 와가지고 푹 기뻐졌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리예요. 저 그리고- 때는 또 특수 상황이었으니까 네. 외환위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급 때문에 공급 과잉으로 쭉 내리다가 위기가 오니까 훅 더 떨어져 버리고. 아. 근데 이제 이때가 끝이 아니에요. 이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때 많이 팔았다니까요. 네. 그런데 이때 팔면 안 됐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올라가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나와서 이제 경제 살리기 뭐 우리 아시죠? 금리도 내. 그다음에 이제 훅 올라가요. 91년부터. 그래가지고 2008년 이제 98년 이제 2001년부터 올라서 2007년에 또 고점을 찍어요. 보셨죠 지금 쭉. 그다음에 이때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리먼 쇼크가 리먼 와요. 쇼크죠. 예. 그래가지고 또 충격이 와요. 그러니까 집값이 5년 내지 7년 오르면 계속해서 10년 이상 오르더라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원리는 뭔가 있다. 뭐예요? 이제 7년 정도 오르면 고점이 와요. 네. 사이클이 있다. 자, 그 이유 보세요. 시간대 쭉 올라가서 이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는데요. 네. 지금 2021년이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상승 추세이기는 한데 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 얘기는 이제 거의 고점이 왔고 7년 가격도 많이 올랐고 버블도 있고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제 횡보하거나 저는 횡보하거나 이제는 상승 사이클은 얼마 안 남았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살 때니까 팔 때니까 결론입니다. 네. 지금 집을 사기에는 투레이트 늦었습니다. 그럼 언제 샀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 빠른 사람은 2014년, 14년에 샀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저는 퍼스트 무버, 선도자라고 봅니다. 이 사람도 이것도 여러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체도 중요해요. 네. 누가 주체하느냐? 잠깐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선도자, 퍼스트 무버대에 추종자가 나오는데 빠른 추종자가 있어요. 네. 나는 선도자는 아니야. 그래도 행동이 빠르거든, 생각 행동이. 이 사람들은 언제 샀을까요? 2016년에 샀어요. 2016, 17. 이때 전세가율이 꽤 올라가요. 예.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먼저 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갭이 거의 서울은 70%까지 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5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30%만 대출 받으면 집 살 수 있거든. 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해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이때 들어간 사람은 그래도 잘한 거예요. 예. 이제 문제는 느린 추종자예요. 예. 예, 느린 추종자는 지금 사. 예, 지금 집 사는 사람이 조금 그래도 작년까지는 저는 또 그래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이라도 샀으면 됐어요. 상반기에. 근데 지금은 말 그대로 어깨이고 고점이고 꼭지가 가까운데 이때 이제 나도 참을 만큼 참았거든. 나도 이제 집 사고 싶거든. 집 안 사가지고 내가 망했거든. 벼락 꺼지거든.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다 흥분할 때 예, 흥분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면 사실은 이익보다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고 투자를 하는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지만 사실은 위험관리도 이제 1, 2년, 2, 3년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산다면 재건축 같은 그거는 그냥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저점 매수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네. 예, 경험적으로 아까 봤죠. 안 올 것 같지만 사이클은 반드시 온다. 다음 상승 기회를 노려라. 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요. 재건축 아파트 지금 뭐 나오면 잡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것도 맞죠. 돈이 거의 좀 안 있는 나와요, 분들은. 근데. 재건축 아파트도요. 네. 중간에 한번 삐그덕해서 깨질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몇 년씩 연장되죠. 그러면 그때 또 한번 기회가 있어요. 그때 매물이 나와. 그럼 그때 사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이거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면 그 다음부터 닫혀. 이게 닫히는 게 아니고 이게 쭉 갈 것 같죠. 근데 2, 3년에 한 번씩 뭐가 또 있대. 네, 그럼 그래가지고 그때 나오는 게 있어요. 생각대로 그게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게 뭐 계획대로 탁탁탁탁 되면야 10년 이상 걸리겠어요. 근데 10년 이상 걸리는 이유는 중간에 삐그덕할 때가 있고 기다렸다고 그 삐그덕할 때 삐그덕하는 요만큼 거를. 나오는 걸 또 잡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관심이 많은데요. 예, 그 뉴욕이나 런던, 파리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 인생 말씀 중에 저도 떠오르는 생각이 두 가지인데 이게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선진국에서 배우는 거니까요. 또 미국의 부동산 경제학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우리보다 먼저 앞선 각 곳들을 잘 살펴보면 교훈이 돼요. 반면교사도 되고 모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제가 가지고 있으라는 게 투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 외에 그러니까 언제 땅값은 오르기 마련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위기만 안 오면 또 재건축 재개발은 장기간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늘 부동산의 대장주 내지는 선도주 역할을 해왔던 건 맞아요. 예,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의 입지가 어디예요? 맨 처음 개발됐으니까 지금 가장 살기가 좋잖아요. 네. 예, 주거의 그렇죠. 환경이나 이런 것들 다 갖춰져 있어요. 이 이상을 대체할 만한 곳은 없거든요. 예,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저는 올해가 이 방송 듣는 분들에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올해가 교체하기에 참 좋아요. 예, 눈치챘지만 지금 또 이어지게 무슨 얘기냐? 1주택자는 서울은 보유하는 게 좋아요. 2040년까지. 수도권은 2030년까지 승리해요. 예, 그런데 다만 이 서울 지역도 성장 지역과 비성장 지역, 정체 지역과 쇠퇴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값이 안 올랐다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변화가 많은 성장 지역으로 반드시 갈아타라. 오늘 이게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던지는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성장 지역으로 갈아타고 두 번째는 성장 지역 중에서도 모든 아파트 가격이 다 오르고 내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넓은 것 이게 내재 가치거든요. 내재 가치이고 두 번째는 땅값이 꾸준히 오르는 것. 대지 지분이 넓고 땅값 오르면 시너지가 나잖아요. 결국은 압구정이 요즘 많이 올랐다는 것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압구정이 올랐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할까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물 가치가 건물 가격이 오른 게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네. 에이, 결국 땅값이 오른 거예요. 개포도 마찬가지예요. 개포. 그리고 땅값이 올랐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라는 걸 의미하고 또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땅값이 올랐다는 걸 의미해요. 의외로 이 간단한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용하면 땅값이 오를 만한 곳이 앞으로 오르는 것이 어디일까? 여기에 방점을 둔다면 사실은 지역 선택, 아까 성장 지역을 선택해야 하고 성장 지역. 그럼 선생님 오늘 성장 지역 얘기를 자꾸 해주시니까 아예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쉽도록 저희가 지도 준비해놨거든요. 아, 그렇죠. 지도를 좋습니다. 꼭 찍어가면서 오늘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다리십시오. 지도 준비합니다.